그 아이는 창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밖을 바라보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아말이었다. 몸이 약해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고 의사는 그에게 바깥 바람을 쐬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창문으로 세상을 본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햇빛이 바닥 위로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에게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 뿐이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집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고요함에 가까웠다. 양아버지는 그를 걱정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그를 지켰고 문을 닫고 창문을 반쯤 가리며 바깥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아말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에게 바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아직 만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한 세계였고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우체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어깨에 가방을 메고 길을 걷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눈에 오래 남았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떤 기대를 담고 있었다. 우체부는 멀리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아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았다. 편지,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는 것. 그는 생각했다. 혹시 나에게도 편지가 올 수 있을까 하고. 그날 오후 한 사람이 창문에 섰다. 그는 지나가던 사람이었고 잠시 쉬어가는 듯 아말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말은 그에게 물었다. 세상은 어떤 곳인지,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끝에는 또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은 단순했지만 아말의 눈은 더 맑아졌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빛이 창문을 넘어 방 안 깊숙이 들어왔고 그 빛은 마치 밖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다. 아말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저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말은 이제 창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그는 단순히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며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길이 아말에게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우유를 나르는 소년이 창문 앞을 지나갔다. 그는 무거운 통을 들고 있었지만 걸음은 가벼웠고
어딘가를 향해 서둘러가는 모습이었다. 아말은 그를 불러세웠다. 그리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을 건넸다. 너는 매일 밖에 나가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얼굴로 웃었다. 나는 매일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지만 야말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꿈처럼 들렸다. 부럽다. 아말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는 슬픔보다도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용한 동경이 담겨 있었다. 소녀는 잠시 아말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도 나중에는 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아말은 그 문장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질문하기 시작했다. 길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강은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대답했다. 어떤 이는 자세하게 설명했고, 어떤 이는 웃으며 넘겼으며, 또 어떤 이는 대답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말은 그 모든 말을 소중히 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이어붙이며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집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의 여러 길을 동시에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한 노인이 창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아말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까지 가봤나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주 멀리까지.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말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멀리 어딘가를 가리켰다. 가보면 알게 된다. 그 말은 아말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는 그곳을 상상하려 했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조금 불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말은 그 바람을 손으로 느끼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바깥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득 우체국을 떠올렸다.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왕이 새 우체국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왕의 우체국.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다. 그는 생각했다. 혹시 그곳에서 나에게 편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분명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아말은 기다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기다림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들을 불러세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어떤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해가 지고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아말은 창문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편지가 올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말의 하루는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왕이 새로운 우체국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또렷한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전했다. 누군가는 큰 건물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왕이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아말은 그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붙이며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상상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우체국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편지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편지 중 하나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마을의 파수꾼이 창문 앞에 섰다. 그는 늘 같은 길을 돌며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아말은 그를 불러세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왕의 우체국이 정말 생기나요? 파수꾼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곧 세워질 거다.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만큼 아말의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다. 그럼 거기에서 편지도 오겠죠. 아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기대가 담겨 있었다. 파수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왕의 우체국이라면 누구에게든 편지가 갈 수 있지.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아말에게는 하나의 약속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창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왕의 편지가 올까요?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이는 장난처럼, 어떤 이는 진지하게, 그리고 어떤 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모든 반응 속에서 아말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 편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무언가가 느껴지고 있었다. 어느 오후 마을의 한 사람이 창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왕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우체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말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게 빛나고 있었다. 왕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신다. 그 남자가 말했다.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아말의 마음속에서는 크게 울렸다. 정말요? 저에게도요? 그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동안 쌓아온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그 순간 아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랫동안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까지. 그는 피곤했지만 잠들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 편지가 도착할까봐. 양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걱정했다. 그리고 더 이상 창가에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아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길어졌다. 촛불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곧 올 거야.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그 기다림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따뜻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기다림이 외로움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말의 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낮 동안 창문 밖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사라지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말은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밝았고 그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아버지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아이가 지쳐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지가 올까요? 아말이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기다림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양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고 그 손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한 걸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발걸음이었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왕의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아말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왕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아말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번졌다. 정말요? 아말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대로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오늘 밤 왕의 편지가 올 것이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양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듯 의사를 바라보았고 아말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았다. 창문이 열렸다. 밤 공기가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바람은 차갑기보다 맑고 부드러웠다. 아말은 그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마치 아주 먼 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분에 잠겼다.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되나요? 그가 물었다. 그 질문은
실제로 문을 열고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깊은 바람에 가까웠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곧 가게 될 것이다. 아말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기쁨이라기보다 안도에 가까웠고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도착한 사람의 얼굴처럼 평온했다.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길이 전보다 훨씬 환하게 보이는 듯했다. 우체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지도 모르지만 아말에게는 분명 편지가 가까워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드디어 오는구나. 양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의 얼굴이 이전보다 더 편안해진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촛불은 작아지고 방 안의 그림자는 부드럽게 낮아졌으며 아말의 숨소리도 점점 더 고요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아주 편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방 안에는 깊은 평온이 내려앉았다. 편지가 실제로 도착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말에게는 이미 충분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세상을 만났고 창문 하나로 길을 만들었으며 닿을 수 없는 곳을 마음속으로 먼저 걸어간 아이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기다리던 편지는 종이가 아니라 자유였고 왕의 이름으로 온 소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은 조용히 들어와 방 안을 스쳤고 밖의 길은 여전히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말은 더 이상 그 길을 바라보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그 길 위로 떠난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때로 어떤 편지는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도착할 수 있고 어떤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도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